해부 생리학 중 첫 번째로 근육계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계통에는 근육의 기능에 따라서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골격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골격근을 다른 말로 횡문근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불수의근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근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근, 내장근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활근을 내장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불수의근 중에 평활근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근육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골격근, 평활근, 심장근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방금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근이라고 했었고 평활근이라고 하는 것은 불수의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장근이 있는데 이 심장근은 기능상으로는 불수의근이지만 구조상으로는 횡문근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근육의 형태에 따라서 근육계는 약 650여 개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 혈관, 신경, 근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격근은 일명 횡문근이라고도 하고 현미경사에서 밝고 어두운 띠가 교대로 배열되어 나타나는 가로무늬근이라고 할 수 있고 수의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뼈대에 붙어있는 근육으로 여러 개의 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수축이 가능해 빠른 운동에 알맞으나 쉽게 피로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활근이 있죠. 일명 내장근이라고 하고 불수의근이죠. 내장기관의 활동을 담당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 방광, 소화관 벽 등의 내장을 형성하고 가로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입니다. 방금 골격근은 가로무늬근이라면 평활근은 민무늬근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고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불수의근이라는 점, 수축 속도는 느리지만 수축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근이 있죠. 기능상은 불수의근이지만 구조상은 횡문근에 속합니다. 스스로 박동하는 심장의 벽을 형성하고 있고 근육으로는 근섬유가 나뭇가지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체 부위별 근육 기능을 보면 첫 번째 안면근이 있고 두 번째 상지의 근육, 세 번째 흉부와 복부의 근육, 네 번째 하지의 근육, 다섯 번째 목 근육. 목 근육에는 우리 후두근, 흉쇄유돌근, 승모근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안면근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표정근이라고도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안면근이죠. 자, 꼭 챙겨 두시고, 그리고 교근과 축두근이라고 있는데 이는 음식물 저작에 관여하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두근은 얼굴 표정에 관여하고 놀란 표정이나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기능이 바로 이 전두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골근은 얼굴 표정에 관여하면서 웃을 때 작용하는 게 협골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륜근은 눈을 감는 작용을 말합니다. 구륜근은 입술을 다물거나 오므리는 기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신체 부위의 근육과 관련된 기능 중에서 안면근은 얼굴 표정과 관련된 근육, 교근과 축두근은 음식물 저작, 전두근은 놀란 표정이나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기능, 혀골근은 웃을 때 작용하는 근육, 알륜근은 눈을 감는 작용을 하는 근육, 구륜근은 입술을 다물거나 오므리는 기능을 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상지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죠. 상지 근육이란 상지의 움직임에 관여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어깨, 견부라고 하죠. 상완부, 전완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원래 견부에는 삼각근과 극하근, 대원근이 있고 상완부에는 상완 3두근, 상완 2두근, 상완근이 있으며 전완부에는 완요골근, 장장근, 요측 수근 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의 근육은 상지의 움직임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상지 근육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로 흉부와 복부의 근육이 있는데 경부와 어깨 부분에는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이 있고요. 흉부에는 대흉근, 소흉근, 정거근이 있습니다. 복부에는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봉행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지의 근육을 보면 골반과 대퇴, 하퇴로 나눌 수가 있죠. 골반은 장요근, 치골근, 대퇴 근막장근, 대둔근, 중둔근이 있고요. 대퇴에는 대퇴직근, 외측관근, 내측관근, 봉공근, 박근, 대뇌정근이 있습니다. 하퇴는 장비골근, 비곡근, 장지신근, 가자미근, 전경골근이 있습니다. 하지의 근육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목 근육이 있는데 목 근육에는 후두근, 흉쇄유돌근, 승모근 등이 있죠. 자,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근육의 기능, 즉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몸의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죠. 에너지열을 발생시키고 혈관 수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근육은 운동기능, 체열 생산, 자세 유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근육의 기능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조직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일명 뉴런이라고도 하며 근육 등 다른 세포의 작동을 조절하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조직의 기본이 되는 세포가 바로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조직의 기본이 되는 세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좀 더 몇 가지 자세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죠. 돌기라는 것이 있죠. 돌기에는 수상돌기와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수상돌기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돌기고요. 축삭돌기는 일면 신경돌기라고 해서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조직 용어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교와 함께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뉴런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두 번째 신경교라는 것은 신경조직인 뉴런을 지지하는 작용 및 손상 부위 청소와 복구, 수초의 형성 및 식작용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신경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냅스란 뉴런과 뉴런 사이에 만나는 부위를 갖다가 시냅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신경조직 용어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챙겨두시고 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뇌는 두개골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내경동맥과 추골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뇌는 대뇌, 중뇌, 소뇌, 교뇌, 간뇌,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대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란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의 대뇌엽으로 구분되고 회백질의 대뇌 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중량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감각 중추 하면 대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 중추가 있기 때문에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과 기억, 창조적인 정신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는 대뇌 표면에 주름이 잡혀 있어 흠이 패여진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회는 대뇌 표면 홈 사이에 볼록 솟은 부분을 갖다 우리 회라고 합니다. 이어서 중뇌에 대해서 알아보죠. 중뇌는 대뇌와 후뇌 사이에 위치하고 소뇌와 함께 평행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눈의 움직임인 안구 운동과 동공수축 작용에 관여하는 운동 중추가 있고 청각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중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뇌는 후두부에 위치하고 주로 운동 기능과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소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뇌는 소뇌 앞에서 중뇌와 연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간뇌란 대뇌와 소뇌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온, 섭식, 성행동, 위장의 운동, 지방이나 탄수화물 대사 조절 및 내장, 혈관과 같은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것이 간뇌라 할 수 있죠. 감각 연결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라고 하는 것은 척수에 연결된 신경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호흡이나 심박동, 소화, 즉 위장작용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척수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추간공을 통해서 나오는 신경으로 총 31쌍이라고 할 수 있죠. 사지의 각 내부 장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척수신경은 경추신경, 경신경이라고 해서 8쌍이 있고요. 흉추신경은 흉신경이라고 하며 12쌍이 있습니다. 요추신경은 요신경이라고 해서 5쌍이 있고, 천추신경은 청골신경이라고 해서 5쌍이 있습니다. 미추신경은 미골신경이라고 해서 1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쌍이 존재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말초신경이 있는데,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자율신경 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말초신경 중에서 뇌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뇌신경이란 뇌로부터 나와서 뇌와 가슴 부분의 근육이나 감각기관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은 불수의근으로 뇌관, 혈관 등에 분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감신경은 흉부와 요부에서 나오는 신경으로 부교감신경과 서로 기량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신경 흥분 시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와 혈액 수축, 혈압 상승 및 소화액의 수축력을 이완시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감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의 경우는 뇌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라 할 수 있고요. 교감신경과 반대로 흥분 시 소화 운동 및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심장 박동수가 느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감과 부교감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뇌에서 나간 뇌신경과 척수에서 나간 신경들로 구성된 말초신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있다는 것이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자율신경계를 의미합니다. 또 자율신경계 안에는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자,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을 딱 보면은 뇌와 척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혈액과 심장과 혈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면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눌 수 있고,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혈장에는 물, 단백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혈장은 구성 성분이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혈장은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이렇게 구성된 거 하나, 그 다음에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구성된 거 하나 해서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지는데,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에는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이렇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편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혈구의 구성 성분 중 적혈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적혈구는 혈액세포 중 가장 수가 많습니다. 크기는 7에서 8 미크론이고 무핵이며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를 보유하고 있고 혈액이 붉게 보입니다. 골수에서 생산되고 120일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죠. 다시 조직에서 폐로 탄산가스를 운반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을 꼭 챙겨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혈구의 구성 성분 중 백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적혈구보다 크고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3에서 15일 정도이며 체내에 들어온 세균을 처리하는 식균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혈액에서는 수백만 개의 백혈구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신체 방어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혈구의 구성 성분 중에 세 번째로 혈소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소판은 무색무액으로 원판 모양의 혈구로서 혈액의 응고나
지혈작용에 관여하게 됩니다. 수명은 약 9에서 10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혈소판의 기능은 혈액의 응고나 지혈작용에 관여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만 되겠죠. 이어서 네 번째로 혈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은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자, 알부민은 혈액의 삼투압 유지 및 pH를 유지시켜주고, 글로불린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립니다. 알파와 베타 글로불린은 지방 운반작용을 하고, R 글로불린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피브리노겐은 혈액 응고를 담당하고 있고, 피브리노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우리 혈액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혈액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삼투압 조절 및 pH 조절을 해준다. 두 번째, 백혈구 및 면역 물질은 감염 예방 및 신체를 보호하게 해준다. 세 번째, 산소 및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 네 번째,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즉 지혈작용을 한다. 다섯 번째, 영양물질을 운반해준다. 즉 운반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혈액의 기능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챙겨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혈액을 전신에 순환시키는 자동성을 갖고 있고 심근으로 되어 있는 근육성 주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곽 사이인 왼쪽 흉부각 내에 양쪽 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을 혈관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벽은 심근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심내막이, 바깥쪽은 심외막이 있습니다. 심장 전체는 심낭이라고 하는 삼요성막이 싸고 있죠. 특히 심장벽은 혈액을 박출하기에 알맞도록 매우 두꺼운 근육성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의 내부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죠. 심장의 내부는 심방과 심실, 판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을 통해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정상인의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회, 심박 출량은 박동량과 박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심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심방과 심실 판막, 즉 심장은 심방과 심실 판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심방에는 좌심방과 우심방이 있고 심실에는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심방부터 보죠. 좌심방은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이천판막, 즉 승모판막이라고 하죠. 이천판막이 위치해 있으면서 심장의 왼쪽 뒤에 위치하여 가스 교환된 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좌심방이고, 우심방은 심장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맥혈이 흐르는 곳으로 상대정맥, 하대정맥, 관상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심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좌심실을 보면 우심실보다 벽의 두께가 약 3배 정도 두껍고 심장의 왼쪽 앞에 위치해 있으며 좌심방으로부터 들어온 혈액을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좌심실입니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대동맥판이 있습니다. 우심실은 우심방보다 두껍고 혈액의 가스 교환을 위해 폐동맥관을 통해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알아두기를 통해서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 번째로 산소의 영양분 및 호르몬, 항체 등을 각 조직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탄산가스, 암모니아, 유기물 등 대사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결절은 무엇인지 그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죠. 동방결절이란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용어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세 번째로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동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동맥이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막과 중막, 외막의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높은 압력에도 견딜 수가 있죠. 크게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맥의 굵기에 따라서 대동맥, 중소동맥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대동맥에서 흐르는 혈액은 충분한 산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동맥은 이와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맥에 대해서 알아보죠. 정맥이란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모아들이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맥과는 반대죠. 벽이 얇아 탄력성이 적고 혈관 내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줍니다.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심장으로 운반하고
동맥과 마찬가지로 내막, 중막, 외막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관 중에 가장 작은 관으로 조직 내부가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혈관 중 피가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리고 혈관벽의 내피세포에 단일층으로 되어 있어서 산소나 영양분이 쉽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에 탄산가스나 노폐물을 쉽게 혈액 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우리 혈액순환과 혈액순환 경로, 즉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체순환을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몸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전신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순환을 말합니다. 폐순환은 우리 소순환이라고 하죠. 혈액의 폐에 가서 가스 교환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는 체순환과 폐순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체순환과 폐순환의 이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혈액순환 경로가 있죠.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체순환은 대순환이라고 했습니다. 대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폐순환은 우리 소순환이라고 했고,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체순환은 대동맥을 시작으로 해서 우심방으로, 폐순환은 우심실을 시작으로 해서 좌심방으로,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겠죠. 자,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계란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장 운동 및 소화효소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 영양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화계에는 첫 번째 구강, 두 번째 인두, 세 번째 식도, 네 번째 위, 다섯 번째 소장, 여섯 번째 대장, 일곱 번째 간, 여덟 번째 췌장, 아홉 번째 담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계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로 우리 소화계는 음식물의 섭취 기능이 있죠.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작 기능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삼키기 쉽도록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운동이죠. 세 번째로 연화 기능이죠. 음식물을 옮기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로 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소화액 및 소화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화 기능이 있죠. 음식물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흡수 기능이 있습니다. 혈액이나 림프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죠. 일곱 번째로 배변 기능이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기능에는 음식물 섭취 기능, 저작 기능, 연화 기능, 분비 기능, 소화 기능, 흡수 기능, 배변 기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소화기의 경로를 알아보도록 하죠. 처음 구강을 거쳐서 인두, 식도, 위, 십이장, 공장, 회장, 맹장, 결장, 직장, 항문을 통해서 찌꺼기가 배출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소화기의 경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 중 우리 첫 번째 우리 구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저작과 함께 타액과 섞어주는 역할을 하죠. 입술에서 목구멍 전체를 구강이라고 합니다. 구강은 혀와 치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밀라제가 있어서 녹말을 포도당과 엿당으로 분해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인두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구강에서 식도로 옮기는 통로를 말하죠. 음식물의 연화 운동 및 호흡기, 소화기 기능을 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식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인두에서 위까지 약 25cm 정도의 소화관을 말합니다. 아래를 향해 연속적으로 수축작용을 하며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리는 역할을 하죠. 음식물이 위로 들어갔을 때에는 괄약근이 수축하여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위가 있죠. 분문, 위저부, 유문, 위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도로부터 이어지는 주머니 모양의 근육성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위액을 분비해서 소화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장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소화된 음식물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연화 운동으로 위액과 혼합하여 미즙으로 만들게 됩니다. 점액을 분비하고 소량의 염분, 포도당, 알코올, 수분 등을 흡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6에서 7m 정도이고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면에서 주름과 육모가 있고 흡수 면적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영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액, 최액, 담즙이 분비됩니다. 또한 신축작용에 의해서 흡수물질을 운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대장이 있습니다. 소화관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전체 길이는 1.5m이고 강한 연동 운동을 합니다. 맹장, 결장, 직장, 항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한 알칼리성 대장액을 분비하며 장액의 점액소는 정막 보호와 표면의 윤활성으로 내용물의 이송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소장으로 소화하지 못한 수분, 전해질, 비타민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고용 형태의 대변으로 만들어 직장과 항문을 통해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로 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강의 위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바로 위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약 1.3kg 정도 됩니다. 간은 담즙을 생성, 분비하고 소화 및 흡수를 촉진하고 담석 생성을 억제하고 단백질 합성 기능과 혈당 조절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질대사 기능과 비타민 활성화 및 저장 기능 외에 혈액 내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해독작용과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는 것이 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췌장이 있죠. 이자라고도 불립니다. 소엽으로 구성된 가장 큰 소화선이고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랑게르 한섬에서 인슐린과 글리카곤을 분비하고 혈당량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 및 췌관을 통해 소화액인 췌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담낭이 있죠. 쓸개라고도 하며 빈 근육성 주머니로서 담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우리 소화효소의 분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구강은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이 있고 위는 소화효소로 펩신이 분비됩니다. 장은 인베르타아제, 에렙신, 쿠라아제, 말타아제, 락타아제가 있죠. 간은 담즙을 생성하죠. 췌장은 트립신, 아밀라아제, 리파아제가 있습니다. 소화효소 분비선을 이렇게 구강, 위, 장, 간, 췌장으로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시험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활근은 잡아당기면서 쉽게 늘어나서 장력에 큰 변화 없이 본래의 길이의 몇 배까지도 되는데 이와 같은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연축, 2번 강직, 3번 긴장, 4번 가소성.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연축이란 것은 근육의 빠른 수축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강축이란 것은 연속된 근육 자극으로 인해서 연축이 합쳐져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현상을 갖다가 강축이라고 합니다.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긴장도 골격 근육의 신체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일정한 단축 상태, 정상적인 혈액 응고를 위해 적당한 칼슘의 섭취와 단백질의 섭취가 필수적이죠. 강직은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평활근은 잡아당기면서 쉽게 늘어나서 장력에 큰 변화 없이 본래의 길이의 몇 배까지도 되는데 이와 같은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일명 우리가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축이나 강축이나 긴장이나 강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가소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신경계 중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뇌, 2번 뇌신경, 3번 척수신경, 4번 교감신경. 자, 우리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뇌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척수신경과 교감신경, 그 다음에 뇌신경의 경우는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혈액의 구성물질로 항체 생산과 감염의 조절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적혈구, 2번 백혈구, 3번 혈장, 4번 혈소판. 자, 우리 감염 조절과 항체 생산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우리 혈색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다시 조직에서 폐로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혈구죠. 백혈구가 바로 식균작용과 신체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즉 항체 생산과 감염 조절의 관계가 깊은 것은 바로 2번의 백혈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의 혈장은 그럼 무엇일까요? 혈장에는 우리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알부민의 경우는 혈액의 삼투압 유지 및 pH 조절을 하고, 글로불린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알파나 베타 글로불린은 지방 운반 작용을 하고, 감마 글로불린은 항체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브리노겐은 혈액 응고를 담당하고, 피브리노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은 무색무액의 원판 모양의 혈구로서 혈액의 응고나 지혈작용에 관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화란 포도당을 산화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2번 소화된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3번 소화된 유기물이 소장의 육모 상피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잘리는 과정을 말한다. 4번 소화계에는 입과 위, 소장은 물론 간과 췌장도 포함된다. 자,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소화란 포도당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란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장운동 및 소화효소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 영양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분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생산 과정이 아니고 분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